안녕하세요. 하이미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닉스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파닉스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책은 특별히 컬러풀하다던가 종이 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책 소개를 하냐면요. 책을 고를 때, 파닉스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용이 정말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파닉스만 공부해도 수백 개의 단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안에 내용은 컬러풀하지도 않고 단순히 단색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short vowel, 단모음, 그리고 consonant sound, 자음, 그리고 충분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ong vowel, 장모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면 다소 어려운 파닉스들을 섬세하게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잘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책 정말 잘 만들죠. 알록달록 컬러풀하고 표지도 두껍게 책이 손상되지 않게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책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1년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재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학습교재는 충분히 닳도록 공부한 후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쌓아두지 않는 편이라 겉표지나 속지가 비싼 책들을 구매하는 것은 좋아하진 않아요. 이 책은 약 22,000원 정도 합니다. 이 한 권으로 1년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입 교과서이지만 홈스쿨 교재로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교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에 구매처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좋은 책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파닉스는 보통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처럼 자음의 활용, 모음의 확장 등 훨씬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단모음에 대해 간단히 가르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파닉스를 정리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 만든 많은 동영상에서 틀린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항상 발음 관련 영상은 언어 관련 전공을 한 원어민이 직접 만든 영상을 참고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원어민들의 강의는 파닉스를 가르치는 원리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흔히 모음이라 하면 알파벳 26자 중에 5글자 A, E, I, O, U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시죠? 이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네, 아, 에, 이, 오, 우라고 배웠습니다. 네, 물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 단어의 빈도로 보았을 때 단모음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A가 내는 소리는 에, E가 내는 소리는 에, I가 내는 소리는 이, O가 내는 소리는 아, U가 내는 소리는 어. 알파벳을 이제 막 습득하고 영어라는 언어에 백지인 상태에서 아이가 배울 첫 파닉스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모음 5가지를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 5가지 소리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음 소리가 우리나라 국어의 모음과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만든 모음 사각도를 기준으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음 사각도는 입안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front, center, back은 혀의 끝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혀 끝이 front, 앞쪽에 위치한다는 뜻이고요. back, 혀 끝이 뒤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igh, mid, low의 경우에는 혀의 높낮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ense, lax는 혀의 긴장 상태와 이완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영어에서의 모음은 약 1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발음 기호상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음 사각도 안에 발음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글 국어에 우리가 흔히 발음하는 모음 소리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흔히 A를 에 라고 했을 때 이
에 소리가 한글의 에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모음 사각도에서 보듯이 한글의 모음과 영어의 발음 기호를 보았을 때 하나도 위치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영어는 한글의 모음과 대치할 수 있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A를 A의 에 소리를 에라고 표현은 하지만 발음 위치는 엄연히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엄마와 선생님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단 모음은 이, 에, 어, 아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내는 에는 상당히 한국인이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의 위치상 생각보다 상당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에 소리보다는 턱을 더 내려서 에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E가 내는 에 소리는 A가 내는 에 소리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A가 에 소리가 나고 E가 에 소리가 나는 것을 거의 발음상 구분을 하지 않고 발음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 요 모음사각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반드시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E가 내는 에 소리는 입을 더 옆으로 벌려서 우리말의 에보다 혀가 좀 더 위에 위치하여 짧고 강하게 에 발음해야 합니다. I가 내는 소리 E는 우리말의 이보다 좀 더 좌우로 벌려서 에와 영향을 받아서 A에 가까운 에 소리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파벳 O는 아 소리를 낼 건데요. 아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가 밑으로 내려오죠. 혀 끝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채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 U가 내는 소리는 소리가 되는데요. 혀의 끝이나 높이가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아래의 아에 가깝게 라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위치를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소리는 미세한 것 같으나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bat, beat 을 동일하게 발음하는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요. 앞서 배운 발음 위치를 잘 기억하여서 구분하여서 발음할 수 있다면 상당히 원어민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파닉스 학습으로 돌아가서 A는 에가 들어간 단어를 함께 읽으며 A는 에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저는 예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에서는 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A는 생소하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단어의 글자체의 문제이지 이것도 small letter A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좋겠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 에 소리가 들어간 단어를 함께 따라 읽으며 그 발음을 익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자음을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보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문자를 여러 번 노출시켜주고 A는 분명 한글의 에와 비슷한 소리가 나지만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and처럼 에 소리가 첫 번째 소리로 발음 내는 경우와 그리고 bag처럼 중간에 위치할 때도 소리가 난다는 점을 익혀서 같이 여러 번 따라하고 소리 내어서 연습하여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alligator처럼 긴 단어도 초소리가 A로 시작하는 에 소리가 나는 것을 배우는 기쁨에 그림을 보면서 단어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알파벳을 막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알파벳의 이름과 파닉스의 소리를 간혹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A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A는 에, A는 에 라고 소리내며 적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한 순서로 E는 에 라고 인지시켜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에 소리로 시작하는 elephant나 elevator 같은 eg과 같은 단어 그리고 중간에 E가 위치할 때 bad, bell 같은 단어를 노출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노출시켜 따라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혼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아이에게는 E가 들어가서 에
소리가 나는지 보자 하고 알려주어서 중점을 파닉스 소리에 맞춰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한 단어를 보고 외우는 것보다 다양한 단어를 접하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자음을 배울 때 다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때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이제 발음 연습을 할 때 단어를 읽게 될 수 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미 은연중에 내재적으로 발음한 단어들이 머릿속으로 내재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습득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I, E, 단모음 이기 때문에 소리를 길게 빼지 않도록 이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Igloo, insect, Indian 과 같은 첫 소리가 이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와 그리고 이 소리가 six, pin, heel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학습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리는 알파벳 O. O는 아 소리를 낸다라고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아 소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O와 아의 중간 정도의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아 소리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어, 옥토퍼스도 사전을 찾아보면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면 아 소리에 가깝지만 우리 한국어 표기상 옥토퍼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octopus, octopus 아에 가깝게 발음을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황소도 옥수가 아니라 ox, ox 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올리브라고 한글로 적는 olive도 아 소리에 가깝게 olive라고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스럽습니다. 마지막은 U가 되겠죠. U가 내는 소리는 인데요. U는 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파닉스가 익숙해져서 거의 다 배워갈 쯤에 추가로 더 배울 때 알려주면 금방 습득이 되지만 처음 배우는 시점에서 몇 가지 소리를 다 가르치면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빈도상 U는 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umbrella, umpire, up과 같은 첫 소리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cup, drum, dog 같은 단어의 소리를 노출하여서 여러 번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모음 5가지를 다 배웠으면 각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A와 E의 구분은 소리가 한국어상의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A는 입에 크게 벌려 에, E는 입을 조금 옆으로 의도적으로 벌려서 에 라고 해서 에 이렇게 소리의 차이를 여러 번 익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파닉스나 발음 연습을 할 때 혀에 식스팩이 생길 때까지 하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파닉스 교재 선택과 단모음 5가지를 가르치는 꿀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파닉스는 한 번에 5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학생이나 성인들이 파닉스를 새롭게 배울 때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인지를 하여도 습득이 되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발음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파닉스가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노출시켜서 여러 번 읽고 발음하고 놀이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영어 서두르지 말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아이 막 시작한 파닉스 공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